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또 김동섭 전략관님과 함께 미증시 흐름, 우리 증시 흐름 또 비교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조금 주춤한 분위기였고 우리도 그런데 뭐 방송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환율 얘기 좀 원달러 환율 주목하신다 그랬는데 환율이 좀 불안한 그런 상황 국면으로 진입한 건가요? 저희 개인적으로 사실 환율은 그 약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적절히 올라오는 거는 뭐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한 9원, 10원 올라오면서 주가를 폭락으로 이끌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 문제, 홍콩 보안법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이제 환율을 이따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미국장은 호재와 악재가 두 개가 겹쳤죠. 하나는 악재는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 기업들 퇴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홍콩 보안법에도 관련해서 중국이 또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상황을 약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일단 미국장은 안 빠졌어요. 근데 안 빠졌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반대의 영향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환율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양책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국면도 아니고요. 다만 지금 경제가 코로나로 해서 멈춰있던 경제가 다시 방향성을 잡기 시작했다 정도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 미국장은 상승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도 괜찮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강달러를 하면서 미국 내로 자금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미국장만 또 움직일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상으로는 강달러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22만 6천 약 그 120에서가 220원까지는 아직 공간이 남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죠. 후행스팬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후행스팬으로도 지금 공간은 아직 이 깨질 자리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밤에 혹시라도 미국이 확 밀어버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의문 이 상단선에서의 약 5거래일간의 방향성을 줬고 이 방향성 속에서 이제 5일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아랫꼬리가 나오는 거 보면 양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은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물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아요. 근데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 속에서, 그러니까 해소라기보다는 약간 좀 개선되는 느낌?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게 전부인 거다. 미국이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내놓기 전까지는 사실 폭발적 상승까지는 바라보지 않지만 추세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거기에 맞는 시장 대응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양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경기 부양이 있을 거다, 큰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첫 번째 나왔던 것은 무역 협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 정도가 나왔었지 중국에서 1,100조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장 끝나고 나왔죠. 1,100조 가지고 대가에 대한 부분인데 의지가 중요하죠. 의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은 제가 볼 때 곱하기 2 정도까지 나와야 한다고 보지만 어쨌든 1,100조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은 제가 볼 때 결국 경기 부양책을 계속 쏟아붓지 않으면 그들의 경제 성장률이 6%대를 회복하는 건 어려울 거다. 일단 6%대 회복은 굉장히 먼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더 하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부양책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위기는 하루 이틀로 끝날 상황이 아닌 상황이죠. 적어도 제가 볼 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한다면 그 사이에 추가적 경기 부양책 가능성 굉장히 높다. 또 거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장이 별도로 갈까 좀 제가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장과 다르게 중국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소지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국의 월봉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도 여기 보시면 우물을 뚫고 큰 시세가 났잖아요. 그다음에 파동을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우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월봉의 모습이고 또 과거의 저점을 쭉 연결해 보면 다 이 지점은 깨서는 안 되는 중국장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도 이 지점에서는 더 이상 하락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새로운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거는 중국 시장이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이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도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출발은 시작됐다라는 해석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원달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원달러가 지금 1245원 75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이 월봉부터 한번 볼게요. 원달러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면 원달러는 저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월봉 보면은 지금 너무 차트를 너무 잘 만들어서 이달이면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 안에 다시 123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원달러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는 상승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게 원달러 너무 쉽게 봤어요. 뭐냐면 코로나니까 당연히 약세를 어느 정도 추구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 달이니까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 안에 이게 윗꼬리가 길어지는 캔들이 나오거나 몸통이 음봉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성을 좀 선회해 주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달러가 꺾이면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근데 그 하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깊게라기보다는 요 추세선을 유지하는 그래서 경상수지를 유지해주는 뭐 그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동학개미 운동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학개미 운동을 했던 누군가는 원달러에도 관여를 해야겠죠. 원달러도 내려오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더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1230에서 1210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있고 그 사이에 증권이나 위험자산은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올라간다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까 한 2원 정도가 내려와서 1238원까지 갔었거든요. 순식간에 5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쓰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환율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월봉상으로는 이번 주에 꼭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내려올 확률을 열어두고 봅니다.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주봉상 진짜 좋죠. 주봉상도 너무 좋고요. 월봉 같은 주봉 좋겠죠. 근데 일봉 상황을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60일선이 눕잖아요. 60일선이 눕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정이 한번 들어오면 원달러가 좀 하락을 해서 1160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기로에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자리가 의문을 뚫었기 때문에 아주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기로에 있으면 특히 후행스팬이 과거의 기준선 수평구간과 마주했거든요. 그래서 누리려고만 하면 언제든 눌릴 수 있는 자리다. 누리려면 언제든 눌릴 수 있는 자리다라는 판단을 서야 되겠고 제가 원달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율은 약세가 돼야만이 경제를 살리는데 이렇게 지표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었는데 너무 가파른 상승은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가는 상승 전고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동학개미 운동은 진짜 제자리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원달러 결국 관여를 하지 않겠냐. 특히 다음 주 28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28일 날 금통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있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혹시라도 하는 상황은 원달러 다시 내려오겠죠. 관리를 좀 할 거면 약세 쪽에 가는 걸 관리를 하려는 아마 한국은행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추가적 상승이 나와서 얻을 거는 시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올라가서 경상승이 좋아지겠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이 레벨 다운이 돼버리면 다시 올라오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막는 방법은 무조건 원달러를 끌어내려야 된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말일쯤 돼서 내고 물량 나오면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아마 내고 물량을 위해서 올라온 물량 원달러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수출 기업들의 원달러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와서 한 1230에서 1220, 조금 1210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장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죠. 국내장 모습을 보시면 금요일 날 음봉이 좀 컸어요. 그래서 좀 저 되게 당황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원달러의 모습이 굉장히 컸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상승 마인드는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은 이 공간이 남아있거든요. 이 공간을 메우지 않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서 이 공간이 약 2090 정도가 돼요. 80, 90 사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간이 남아있어서 그 공간을 메워주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 아마 원달러도 환율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 거다. 그래서 약세 쪽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지만 시장 상황이나 전체 상황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달러 내려올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춘다면 지수는 일단 2090 정도까지는 열은 것 같다. 물론 중간에 2020과 그 정도의 121선이 있어요. 200일선.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 전략가님 인사이트 들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죠. 소강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조금 앞서 약세 전환했다가 다시 플러스로 6포인트 상승,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이고요. 오늘 개인들만 주식을 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소강 국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장 공감 1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